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 공천자들이 청주에서 원팀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충청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 충청권 4개 시도 공천자들이 청주에 모였습니다. 충북, 충남, 대전, 세종에서 민주당이 원팀으로 승리하자며 마련된 공천자 대회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인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당당히 선거에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100% 이겨야 이재명 정부가 산다. 정청래 대표가 산다. 임호선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충북이 모든 선거의 울돌목이라며 충북에서의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충북이 이기면 충청이 이깁니다. 충청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는 12.3 내란을 민주주의로 극복했다며 역사적 과업을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충청과 온 대한민국을 진한 파란색으로 물들일 수 있도록 저 신용한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4개 시도 공천자들은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며 지방선거를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CJB가 마련한 후보자 토론회 세 번째 순서는 제천시장 선거입니다. 4년 만에 다시 만난 민주당 이상천, 국민의힘 김창규 두 전 현직 시장은 토론회 내내 뜨거운 공방을 벌였는데요. 인구 유입 대책과 공약 실현 등 지역의 해묵은 과제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현직 시장과 탈환을 노리는 전직 시장. 두 후보는 제천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자임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제천의 지도를 바꿀 사람, 검증된 일꾼, 기호 1번 이상천이 제천 경제를 살려내겠습니다. 경제를 잘 알고 일 잘하는 시장, 늘 깨끗하고 착한 사람 김창규를 다시 한번 신임하여 주십시오. 반드시 우리 제천을 전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고 말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과 지역 안착을 위한 보관을 묻는 질문에는 서로 다른 정책적 접근법을 보였습니다. 1,000명 이상의 고려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향후 2,000명 정도 더 유치해서 우리 시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메우고 인구 증가의 기반을 확실히 닦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끌어오는 숫자 노름 이제 끝내야 됩니다. 청년이 주인인 도시를 만들면 청년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상호 자유토론에서는 서로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제천은 그간 예산 기술자, 행정 기술자들이 행행해서 우리 제천이 이렇게 경제가 위축됐습니다. 이 시장님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시정 4년이 다 이런 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셨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정책 대결을 펼친 두 후보 중 제천 시민의 선택은 누구를 향할지 주목됩니다. CJB는 오늘 15일 저녁 6시 30분 진천 군수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괴산군 나선거구에 있던 박선옥 예비후보의 공천을 무효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괴산군 나선거구의 박선옥 후보를 가번, 박천웅 후보를 나번으로 추천했지만 당무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권한으로 박천웅 후보를 단수 추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박선옥 후보의 사생활 논란 등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들어설 4세대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4차례 유찰 끝에 시공사를 확정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스코 ENC와 계룡건설, 원건설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과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2029년까지 원형 가속기와 빔라인 등 핵심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거대 현미경으로 불리는 이번 가속기는 원자 수준의 미세구조 관찰이 가능해 반도체와 바이오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하죠. 유권자가 자신의 뜻을 한 표로 직접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데요. 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 18세 고3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첫 꽃을 피우기 위해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들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만 18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표소에 들어갑니다. 투표 용지를 받고 기표를 한 뒤 투표함에 넣는 모든 순간을 경험해봤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새내기 유권자 연수 현장입니다. 흥미롭게 강의를 듣는 아이들은 지금까지는 선거일이 휴일이었다면 이제는 민주 시민으로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약간 되게 어른 된 것 같아서 약간 신기하고 꼭 투표를 해서 선거권을 꼭 행사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투표용지의 생김새와 기표 방법 등 지방선거 맞춤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수는 많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누구를 뽑는지, 선거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론 교육과 모의투표 체험을 통해서 실제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고 특히 가짜뉴스를 구별해야 한다는 유권자의 판단 능력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온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투표를 하면서 잘 안 보이게 접어서 넣어야 된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거짓 뉴스를 많이 접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도 알게 되었고 지난해 치러진 대선 당시 새내기 유권자는 모두 46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대. 이번에는 2008년 6월 4일생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처음 행사하는 한 표의 의미를 배워가며 민주시민으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충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충북대책위원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충북 지역 대부분이 송전선로 통과 지역에 포함돼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송전선로 반대 입장과 주민 지원 대책 등을 묻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후보별 답변 결과를 오는 21일 공개한 뒤 지방선거 전까지 도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는 어제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의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충북에 4만 명이 넘는 돌봄 노동자가 있지만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며 공공돌봄시설 확충과 예산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또 전담 인력 직접 고용,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교섭 보장 등을 지방선거 정책 요구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는 어제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봄 김장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적십자 봉사원과 후원사 관계자, 임직원 등 250여 명은 직접 김치를 담가 660가구에 10kg씩을 전달했습니다. 장현봉 적십자사 충북지사 회장은 이번 봄김장 나눔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천시청의 체조 선수단이 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출전권 10장 가운데 4장을 따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국가대표 국제대회 파견 대표 선수 최종 선발전에서 여서정 임수민은 여자부에서 허웅 김재권은 남자부에서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여서정은 8년 만에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하는 등 태극정사 4명은 오는 9월 아시안게임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충북경찰청이 청주권의 주요 교차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상습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꼬리 물기와 끼어들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 활동을 벌입니다. 경찰은 오는 17일까지 홍보, 계도 활동을 실시한 뒤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는 약 3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에 실시될 예정으로 청주권 상습 정체 교차로 68곳을 중심으로 경찰관을 집중 배치합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20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 3명을 폭행하고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전통시장 상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전단을 뿌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 경쟁 후보자 B씨가 상인의 업무 추진비를 횡령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전단을 상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횡령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업무 추진비의 지급 경위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